오늘 개장은 3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8시 56분 52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증시 하락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 증시 상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 구간 양시장은 0.5%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예상되는데요. 0.65%, 16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2455.7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5포인트면은 5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친 상태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요즘에 강합니다. 반등 탄력도 훨씬 더 좋고요. 오늘장처럼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낼 때도 코스피보다는 덜 밀릴 것 같은데 또 본장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계속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36%, 3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804.10포인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00선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지키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이동평균선의 훼손 없이 일정 부분의 조정만 나타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렇다 하게 장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아가는 종목군이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수소 키워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국내에서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H2 미트 수소 박람회입니다. 이 부분이 열리게 되는데 이를 앞두고서 수소 관련돼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범함 퓨얼셀이 6%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퓨얼셀 쪽으로도 3%대, 두산퓨얼셀 이 종목도 오늘장 플러스권 가담하면서 1%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그룹을 지어 시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 예상되는데요. 수소 관련된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라든지 이쪽으로도 나란히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수소 키워드가 다소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중 권리락 종목이 하나 있네요. 오늘 폴라리스 우노 이 종목이 무상증자 권리락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권리락 착시 효과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벽산이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답니다. 그래서 630억 정도 현금이 유입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영향받으며 오늘장 10%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벽산 개별적인 뉴스로 오늘장에서는 2,900원 이 정도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대체로는 또 개별적인 뉴스 소리바다가 지금 정리매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빠졌고요. 오늘장에서는 또 상승 분위기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매매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문이 열렸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은 설렘과 기대보다는 약간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9월 20일 즈음에 FOMC 좀 진행되고요. 또 중간에 끼어서 추석 연휴 오랜 기간에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도 저희와 함께 좀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 단추 예쁘게 꿰 준비 다들 되셨죠? 9월 첫날이라서 경제지표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이신 PMI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 즈음이니까요. 이런 경제지표들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지금 무역수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발표가 됐을 거예요. 9시에 딱 발표되는 이런 무역수지 데이터도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장 출발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더 밀리네요. 동시효과 구간보다 지금 낙폭이 더 깊게 출발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23%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2,441.5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요. 어제 20포인트 정도 올렸는데 오늘장 30포인트 넘게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반등하면서 총 상승 탄력이 40포인트입니다. 오늘장 3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다시금 또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40선 딱 맞춰놓고 있고요. 5일 이동평균선은 일단 이탈이 됐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덜 밀리는데 동시효과 구간보다는 낙폭이 좀 더 나옵니다. 0.85% 하락하면서 800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800.20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전거래 대비로는 7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파네요.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는 527억 원의 매도 우위 거래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14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660억 정도 수화하면서 그래도 좀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7천억 넘게 샀는데 오늘 매도 대응하면서 포지션 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도로 포지션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80억 팝니다. 기관 쪽 90억 정도 팔면서 외국인 파는 곳의 절반 정도 물량 기관 쪽에서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75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사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물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래소에서는 400억 넘게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32억 원 프로그램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 보겠습니다. 하락 분위기가 좀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가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워낙에 좀 사이즈가 큰 섹터여가지고 이쪽이 밀리게 되면 지수 충격이 다소 크죠. 전기전자 업종 지수 1.54% 하락하고 있고요. 대형 IT 쪽이 안 좋네요. SK 하이닉스나 삼성 SDI, LG전자 다 안 좋습니다. 서비스업 섹터도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섬유유복이나 의료정밀, 제조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도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전업종 하락 중인데요. 그나마 좀 버티는 쪽 보겠습니다. 기계 섹터가 언뜻 상승불을 켰다가 보합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몇몇 섹터가 시장 대비로는 덜 밀리기는 하는데 오늘 전업종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낙폭이 2% 안팎이고요. 기술주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삼성 SDI나 이쪽까지도 나란히 안 좋은 모습이고 플랫폼 쪽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이버도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카카오도 2% 가깝게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줬습니다. 보도 나오는 것에 따르면은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가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밀리면서 거래를 좀 마친 상태여서 우리 증시 기술주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좀 안 좋았죠.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1에서 3% 정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3.4% 정도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는 그래도 보합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나마 좀 버텨주는 종목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624개 종목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500개가 채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재차 상승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하면서 1,330원대 진입하나 싶었는데요. 재차 오름세 7원이나 오르네요. 참고로 역의 환율은 약간은 꺾였는데 오늘장 원달러 환율 서울 외환시장에서 다시 오릅니다. 1,340원대 중반 기록합니다. 9시 5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특징주 잡아보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출발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먼저 최원주 전문가님 잡아주시죠. 네, 방산 섹터 보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0.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역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LIG 넥슨도 오늘 약세로 출발했지만은 지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0.5% 정도 상승. 계속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지금 방산 섹터도 거기 들어가는데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조금씩 이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 기다려야 된다. 매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뭐 뉴스나 이런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매수가 조금 강한 쪽으로 붙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여전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거는 맞는데 신규 접근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받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배터리 쪽, 배터리 재활용 쪽, 오늘도 이제 뭐 다 움직이는 건 아닌데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나옵니다. 세비캠은 오늘 1.68% 지금 이제 상승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음봉이고요.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 정도 올랐고 코스모화학도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데 코스모화학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이쪽에 배터리 재활용 쪽에 기존에 있던 이제 MPC라든가 뭐 이제 영화테크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안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로 매개 확산이 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 이 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대장주는 세비캠으로 보고 있어요. 세비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비캠이 이렇게 잘 가니까 MPC나 영화테크가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그 기준 삼아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 매수하는 거 이거 매수는 괜찮게 보이지만은 세비캠이 가령 꺾이게 된다면은 그런 종목도 같이 꺾일 확률이 높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일단은 전체 배터리 재활용 부분이 어디까지 움직일지에 대해서 미리 가늠하시기보다는 세비캠이 이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뭐 제일 쉽게 그냥 5일선 정도 깨지게 되면은 그런 배터리 재활용 쪽에서는 매기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에 상당히 좀 관점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쪽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요즘 장에서 선전하는 쪽이죠. 이렇게 폐배터리 봤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수소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두산 피월셀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범한 피월셀도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도 한 1.5% 상승, 그 다음에 중소형주인 상하프론테크도 1% 상승, 비나텍도 지금, 비나텍은 이제 보합으로 돌아섰네. 전반적인 수소 관련주들이 괜찮은데,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지금 개막을 했죠. 거기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뭐 특장차를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 상승 움직임이 끝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수소 관련주는 뭐 저도 추천을 드렸지만 여전히 유효한데 대신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번 달에 대규모 보호 예수가 풀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진 하이솔루스를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주식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단기적으로는 일진 하이솔루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소식은 좀 피해가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관련돼서 이벤트도 있죠. 이렇게 좀 봐주시네요. 다음은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제약바이오 좀 보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전체 종목이 뭐 다 그 시장 타면서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이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일단 박셀바이오는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임상 소식이 있죠. 근데 이제 신고가를 낼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특히 따라잡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지금 9월 달에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종양학회 관련주들이 하나씩 둘씩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AB온이 12%가 넘게 지금 이제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종양학회권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HLB도 거의 출전주입니다. 요 근래에 살짝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NK맥스가 또 반등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ST큐브도 지금 뭐 시세가 지금 안 죽고 있고 그럼 아직까지 안 올라온 쪽은 지금 네오 이뮨텍하고 레오캠 바이오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종양학회 쪽에 종목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종양학회가 듣고 있다는 부분 요게 이제 그 하반기 때 바이오 투자의 어떤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 관련된 이런 제약 바이오 몇몇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네요.
지금 양쪽 지수가 조금 더 낙폭을 키워서 상승 종목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임플란트 업체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 한 15% 급등을 했고, 덴티움 같은 경우도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 1% 내외의 지금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그 임플란트 가격 억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오히려 이제 좋게 호재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뭐 차트를 잠시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 보시면요. 뭐 굳이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빠지면은 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오늘 상승이 계속 이어질까, 뭐 만약 시장이 안 좋으면 역시 같이 빠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역시 계속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이격도가 가파르다. 하지만 덴티움은 좀 이격도 그런 거는 무관해서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어제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조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포조선이 지금 조정을 이제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좀 이제 개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위포조선은 오늘도 이제 추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현대위포조선이 가령 지금 단에서 이제 10만 3천 원 아래서는 현대위포조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위포조선도 매수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피팅주들을 보면은 성광밴드가 지금 현재 5.5% 오르고 있고, 태광도 2.3%, 계속해서 하이로코리아까지도, BMT도 이제 피팅을 하고 있으니까 BMT까지도 굉장히 지금 이제 좋은 형태가 되고 있고, 보냉주들이 요즘에 좀 한국화분이 좀 빠져 있고, 동성화인텍이 오히려 좀 올라와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선 쪽에는 현대위포조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 기자재들 반등이 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자재들 이런 그 피팅이라든가 보냉 쪽에는 실적 상승이 사실 그 조선 선사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뭐 탄력 있게 상승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위포조선이 언제쯤 반등이 나온지를 보면서 저는 이제 보냉주라든가 또 피팅 업체들 중에서 조정에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좀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오늘은 좀 올라가니까 따라잡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봤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분이 종목을 속속들이 좀 봐주셨는데요. 최원수 전문가는 방산, 수소,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 주목했고, 신규수 전문가는 폐배터리, 제약바이오, 그리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까지 10분 동안 이렇게 특징 짚어봤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좀 전략,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규수 전문가님이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쪽을 체크를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피팅주들이 조선과 같이 가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묶이고, 또 뭐 보냉지 이쪽도 봐주셨는데, 이쪽은 피팅은 말 그대로 밸브 그 조인트 부분이잖아요. 플랜트 건설하고 네옴시티에서 막 뭐 만들고 하면 이에 따른 수혜주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기는 했거든요.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쪽이 워낙에 좀 잘 가서 전방 산업을 조선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쪽까지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그럼 뭐 아이디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단지 이제 그 전에 미리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 조정과 함께 같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근데 오늘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피팅 쪽만 좀 유독 지금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데 대한 영향을 좀 받기는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그러면은 계속 오늘도 가고 모레도 가고 조선주 조정을 받는데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뭐 어쨌든 가격이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할 때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뭐 연일 잘 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정받아도 성광밴드 52주 신고가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비슷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연일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리오프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국내에도 입국 전, 입국할 때 PCR 검사하는 것을 폐지한다. 9월 3일부터 진행한다.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행 쪽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가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투어나 뭐 세중 이쪽으로도 1% 안팎의 상승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최근에 추천주였죠. 30일에 추천주였고요. 그 이후에도 오름세 꾸준히 이어가면서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항공 섹터 쪽 국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꺾였습니다. 간밤에도 2% 정도 하락하면서 유가가 다시금 90달러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0.6% 정도의 상승권,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 티웨이 홀딩스 뭐 이쪽으로도 시장 조정 대비로는 그래도 선방해주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항공 섹터는 모두 다 플러스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쪽 섹터 뭐 어느 정도의 좀 연속성을 보여줄지 시장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두루두루 좀 의견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뭐 그쪽 여행 항공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주변 여건도 어제는 괜찮았어요. 지금 어제는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뭐 급등을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다시 한 2% 넘게 하락을 했고 환율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쪽 업체들은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한데요. 항공주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쪽에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 안 좋고 여행주들도 환율이 고환율인데 굳이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를 안 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10명 만약에 한 10명 나갈 거 뭐 한 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쪽 주변 환율이나 뭐 유가 이런 쪽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가는 뭐 어느 정도 예전에 뭐 120달러, 130달러까지 갔을 때에 비하면은 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주변 여건들을 좀 체크해 가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여행주 항공주들 뭐 PCR 검사 제외한다는 소식에 그 전서부터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그렇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지수가 밀리면은 뭐 조금 더 싼 가격에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지만은 이제 5일선 지지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갈지는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5일선 근처에서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 기술주들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시효과 구간의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정부가 중국 군대가 사용할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과 홍콩 등 범중국으로 반도체 칩 수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통보를 엔비디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거고요. 시간을 거래해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규 거래에서도 이미 반도체나 기술주들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줘서 시장 지수 하락 대비로도 더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띠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어제 막판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1.5%나 올랐었는데요. 많이 오른다 싶었는데 상승이 무색하게 오늘 고스란히 반납을 합니다. 2%에 육박하는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낙폭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2.4% 정도 상당히 좀 깊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오른 것도 없는데 밀릴 땐 더 밀려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신규수 전문가님, 이런 뭐 미국 쪽에서의 뉴스라든지 오늘 대형 반도체주들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쪽의 뉴스, 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좀 이제 빠지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도 이제 많이 빠졌고, 사실 그 엔비디아의 흐름이 다시 또 저점을 뭐, 깰까에 대해서, 지금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150불에서 끝났는데, 140불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깰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보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왔던 이제 이런 그 정부 규제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사실 주가에 많이 좀 녹아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미리 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예전에도 미리 나왔었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웬만하면 좀 140불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흐름도 보게 되면은 요 근래에 그래도 뭐 이번에 나온 뭐 55,700원 정도는 지켜주려는 흐름, 지금 뭐 가격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는 뭐 모아도 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이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팔겠지만은 그래도 좀 그 지수가 조금만 바닥 잡는 듯 싶으면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그런 모든 우려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가격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디램과 메모리와 관련된 이제 업황 부진 우려 같은 것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많이 반영이 돼서 요즘에 SK하이닉스 쪽에는 외국인들이 엄청 또 많이 사들어왔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중 뭐 다시 또 저점을 깨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뭐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게 굉장히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가격적으로 막 무너질 거를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이 크게 열려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러면 이어서 요즘에 뭐 태조의 태를 맡고 있는 태양광 쪽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부근에서의 흐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하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와트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이 보겠습니다. 한 2.5% 정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원래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쪽보다 요즘에는 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치고 올라가는데요. 대체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력 쪽도 괜찮습니다. 유니슨이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CS 윈드도 CS 베어링도 강하지는 않아도 이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쪽 최현주 전문가님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어제 뭐 태양광 주식 퍼스트 솔라라든가 뭐 이런 쪽만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유럽 쪽에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하면서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지금 인플레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뭐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좀 에너지 전환을 좀 빨리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뭐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넘게 좀 빠지고 있어요. OCI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월봉상으로는 바닥 확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접근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 유효한데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어깨까지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지만 신규 매수는 여전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 발표에 따르면은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보도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 무역 적자 주요 원인이 에너지 수입액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대응책으로 석유 대체 연료를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석유 대체 연료, 결국에는 바이오 에탄올 도입,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바이오 에탄올 하면은 JC케미칼이 가장 대표적이죠. 현재 JC케미칼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7% 정도의 오름세, 장중한 때는 11% 정도까지 상승하기도 했고요. 에코바이오 보겠습니다. 에코바이오도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쪽 알코올 만드는 쪽이 또 이와 관련이 좀 있는데요. MH 에탄올도 4% 정도의 상승권, 한국알콜, 창해에탄올, 풍국주정, 주정 섹터가 강보합권 정도를 나타내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쪽,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요즘엔 뉴스에서 이제 이런 쪽들이 바이오 에탄올 쪽이 이제 뭐 채산성이 좀 이제 맞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바이오에탄올이 시장에서 그 생산 단가가 과연 그거 제한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실제로는 바이오에탄올이 실제 상용화 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의 형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하려면은 글로벌하게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서 정부 지원이 없이는 시장 커지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면 그냥 단기 그 테마 모멘텀으로 보고 테마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로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전략 짜 주시네요.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신기수 전문가 체크해 주셨는데 최원주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학회 모멘텀에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강한 종목은 SD생명공학 강하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신테카바이오가 또 상당히 강합니다. 현재 14%까지 급등하고 있고 옵투스제약 이 종목이 그 저만제 쪽 하는 그런 업체인데 사명을 바꿨죠. 옵투스제약 현재 13% 급등이고요. 에비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럽의 종양학회 가는 업체입니다. 퀀텀매트릭스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슬슬 매기가 확대돼 가고 있는데 또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이러면 어렵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대형주는 못 가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전체적으로 이런 쪽들은 좀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학회에 대한 기대감,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박셀바이오 좀 급등하고 있고 지금 뭐 신테카바이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급등하고 있고 HLB 그룹주들도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HLB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HLB 관련 주식들 좀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21선에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하고는 관계없이 빠지든 오르든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많이 오른 게 없어가지고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신약 관련 개발주들 쪽의 모멘텀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역시 뭐 지수에 대한 우려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쪽 중소형주에 대한 거의 매수는 차트 보고 접근하시는 거는 뭐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시멘트주 보겠습니다. 시멘트 몇몇 업체들 오늘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오늘이 딱 D-Day고요. 여기에다가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좀 더 올릴 가능성도 레포트를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고려시멘트가 탄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종목은 6%나 급등을 하면서 현재는 3,675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멘트는 안 밀립니다. 물론 상승 종목이 고려시멘트만큼 강하게 오르진 않지만 성신양회나 뭐 한일현대시멘트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쌍용CN이 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재료 노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시멘트 쪽에는 이제 가격 상승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뭐 윗골이 달리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계속 됐거든요. 예, 그래서 시멘트 쪽에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접근이 가지고 들고 계시는 건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시멘트가 지금 고려 시멘트가 예전에도 움직일 때 보면 이제 대장주로서 이제 테마 시멘트로 움직일 때는 대장주를 했던 종목이라고 이제 시세가 좋은데, 고려 시멘트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재료 노출성이 좀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지금 이제 건자재 쪽이나 시멘트 쪽이 제대로 올라가려면은 네옴시티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종목 확산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건자재 움직이기 전에 작은 어떤 토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작은 건설사들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시멘트 쪽에는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